평창 동계올림픽. 네. 지난주 9일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식도 어마어마했지만 멋있었어요. 개막식을 네. 둘러싼 전후로 뭐 이 뭉클뭉클한 소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개막식 다 보셨죠? 네, 그 봤어요. 드론 저는 잊을 수 네. 없을 아, 것 드론 같아요. 드론의 오륜기. 오륜기. 네, 오륜기. 그럼 장 기자님은요? 저는 저기 남북 선수들이 계단 공동 입장. 올라가는 공동 입장해서 공동 김연아 입장, 선수가 성화, 울컥했어요. 네. 성화봉송. 울컥했어요. 네. 울컥했어요. 딱 찍을 때 저는 봤더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김연아 선수의 눈물을 봤습니다. 울컥했어요. 아, 네. 정말 네. 아름다운 네,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계단이 예. 의미하는 바가 전 너무 고난. 예. 뭐 우리 한 민족의 고난이죠. 네. 네. 그런데 저는 그 김연아 저도 선수 가장 인상적인 거 물어봐 주세요. 아이 MC시잖아요. 진행자님 물어봐 주세요. 분량 욕심. 오늘의 편을 봉도사님은 뭐 가장 저는 감동적이셨나요? 우통 먹고 나온 통감엔. 통감에. 진짜. 멋져요. 저도 그리고 먹자. 왜 멋진지 아세요? 그분이 종목을 바꿔갖고 출전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태권도 선수였다가 예. 그때부터 스킬을 배워서 크로스컨트리. 6번 만에 네.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올림픽의 멋있는 사나이. 사람이에요. 야, 그게 올림픽 정신이에요. 네. 도전하라. 엄청 추웠을 텐데.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반짝반짝 빛나고 기름을 그래갖고 바르셨더라고요. 그런 네. 요즘 가면 옷이 있잖아요. 그거 입고 온 줄 알았어. 코스프레. 네. 그 진짜 너무 안 돼. 근데 자기 근육이 있더라고. 네. 근육의 기름칠. 제가 네.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VIP 박스에 있는 사람들 사진 찍은 걸 봤는데요. 뭐 모자 쓰고 장갑하고 목도리하고 그쵸, 그쵸. 담요 덮고 정말 추웠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 딱 그것도 아프리카 선수가 그렇죠. 이 추위를 못 견디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올림픽 정신이에요. 네. 깜놀했습니다. 예, 저는 깜놀을 안 했어요. 아 정말요? 핵깜놀. 특별 시민 다음에 핵감놀. 봉도사님도 한번 해주세요. 무서워요. 난 추위에 약해. 제가 추위도 많이 타고 네. 더위도 많이 타고 몸에 이상인 줄 알고 한의사를 갔잖아요. 네. 한의원에 그러니까 한의원 의사가 그냥 가세요. 왜요? 추위를 많이 타고 더위를 많이 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요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참을성이 없는 거. 다 아마 모든 장면이 감동이었죠. 예. 근데 네. 이제 저는 보도 사진, 이 스틸컷으로 찍은 보도 사진을 보면서 울컥도 했던 게 김연아 선수가 이제 흰 드레스에 흰 네. 모자, 흰 장갑을 끼고 점프도 하고 연기를 하는데 그걸 딱 포착해 놓으니까 뒤에 엄청나게 큰 태극기가 휘날려요. 네. 그 앞에서 이제 천사 같은 이제 우리 네. 여왕 연하가 연기를 하는데 그게 마치 그 독립 영화 독립영화죠. 독립운동을 그린 영화 암살에 네. 전지현 씨가 마지막에 웨딩 드레스 입고 나와서 총격전을 총격전 벌어지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장엄함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최고의 장면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에요. 눈물. 아흔된 이분이 네. 손을 펑펑 만세를 울었다는 부르면서 공동 입장에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네. 펑펑 그래- 울었다고. 아니 우리가 이 기존의 방공 의식으로 보면은 괴수 중에 지도급의 서열 2위 괴수잖아요. 근데 그냥 할아버지인 거죠. 괴투였죠, 괴투, 괴완 괴투. 괴투. 근데 그냥 할아버지가 네. 아흔됐는데 이 북한의 송해입니다. 네. 송해 선생님 27년생, 김영남 위원장 28년생. 28년생. 네. 이계환 씨 28년생. 저희 그런 어머니. 장수하고 있는 분들. 어쨌든 현역이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옆에 김여정의 표정도 뭐 밝고 네. 이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지만 이 김영남 할아버지의 표정이 울었어요? 거의 네. 그렇죠. 할아버지들이 울음 못 참잖아요. 그렇죠. 다 일어났거든요. VIP 박스에서. 근데 딱 두 나라가 안 일어났죠. 안 굉장히- 일어난 누나라. 굉장히 안 눈에 일어난 띄더라고요. 아, 굉장히 네. 눈에- 그랬어요? 예, 딱 두 사람하고 네. 아베하고 펜스와 펜스의 부인 셋이 앉아 있더라고요. 다 근데 일어나서 저는 감격에 그 리셉션 장소에서도 또 악수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5분 만에 5분 퇴장. 나가버리고. 예. 그거는 이게 자신의 걸려서. 졸렬함을 보여주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 아니에요 진짜. 네. 사드 갖고 우리 경제 보복하는 중국 대국안이라고 네. 친미주의자들이 계속 비판했잖아요. 네. 난 이번에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거는 그런 스스로 졸렬함이 어디? 그럼 그렇습니다. 아베 세계 경제 1위 국가거든요. 돈 많은 우리 동네 돈 많은 아저씨 진짜 천박하게 굴고 애들 지나가도 사탕 하나 안 주는 사람. 샤일록인가요? 샤일록? 아니 애들 막 샤일록 야야야 먼지 튄다 저리가 이러는 동네 할아버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라의 작은 마음을 보여준 아주 생생한 현장이었어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런 거 보니까 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커 보이고 네. 아니 김현정 괴투죠 거기가 김영남 괴수고 괴쓰리 아니에요? 현재. 괴쓰리? 괴투가 커 보이더라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계속 웃고. 계속 네. 오고 그러고 그리고 절제돼 있으면서도 품위 있게 행동하고 네. 예의 범절을 다 지켰는데 네. 우리 대통령한테 네. 그런데 이 태극기가 개양되면서 일어났죠. 애국가가 제창될 때 예. 일어나서 예를 표하더라고요. 그럼 저 정도면은 네. 뭐 저렇게만 예의를 서로 지키면 그렇죠. 만나서 의제에 대한 이견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서로 인정하고 네.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우리 쪽에서 너무 이제 인공기 태우고 그런 게 약간 이제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북한도 전략적으로 통 크게 나온 거겠지만 예. 그 통 클 때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야죠. 아니 이거 뭐. 가면서 계속 초청한다고 두 분 꼭 오시라고 네. 네네. 몇 번을 걸쳐서 반복해서 신신당부.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 이례적으로 이게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실세가 맞구나 했던 게 일정과 동선을 마음껏 변경했습니다. 네. 원래 청와대 오찬 2시간 40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러고 나서 저녁에 강릉의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 스위스전 네. 원래 대통령과 이 김영남 위원장은 가기로 돼 있었는데 김여정은 서울에서 비공개 일정을 수행한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술단 격려로 알려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현송월 언니하고 둘이 엄청 친하대요. 그래. 그래서 그 언니 만나가지고 놀려고 그랬나 봐요. 서울에서 근데 원래 그러지 않고 따라간 거죠. 따라간 거예요. 강릉 응원에. 그러니까 태극기 부여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서울에서 비공개 회담하면서 고정간첩들과 접선했다.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 언니 와보니까 어때? 뭐 지난번에 왔을 때랑 이번엔 어때? 두 뭐 번째. 이러면서 둘이 굉장히 절친이래요. 좋아, 우리 여기서 살고 싶어. 너무너무 좋아. 그거보다 이제 자주 오자, 자주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이게 체제 선전, 뭐 북한의 체제 선전 무서워하는데 김일성 가면을 쓰고 인공위를 흔들든 우리 국민 누가 거기에 넘어갑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아니 우리 체제를 선전해 준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수백 명이 내려와서 우리 체제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 이게 매트릭스가 아니라 들어와서 서울 야경 보고 네. 이야 그럼요. 평창 KTX. 개막식 보는 순간 표정 관리를 하고 있어도 이거는 그냥 여기가 그렇죠. 근데 우리랑 수준 차이가 그렇죠. 이 정도구나 느끼겠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여기서 봐도 될 정도로 자기들도 자기 잘생겼다. 체제에 대한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양쪽이 다 안정감이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고모부 장성택 있잖아요. 그 KTX 딱 타가지고 그 300km가 넘어가니까 와 그러면서 함성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이든 북이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 자체에 장성택? 장성택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왔을 때 대남통이었죠. 옛날에. 대남통. 예, 이게 무식한 MC한테는 정보를 제대로 줘야 돼요. 몇 년 죄송합니다. 몇 월 몇 시 이렇게.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보면 남북 관계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을 그냥 막 익히는데 저는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 할 때 예. 그때 그 응원단 막 세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그 이분들이 막 탁탁 맞추고 막 앞에서 막 한복 입고 하고 이게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뭐야 왜 저래? 그러니까 이런 집단주의에 대해서 약간 정서적으로 시끄러워 약간 이런 네. 것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장면이 그렇게 딱 보여지고 그다음 바로 넘어간 게 뭐냐면 애들이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된 애들이 막 셀카를 막 찍으면서 막 혼자 셀카를 찍어요. 그러다 옆에 있는 애가 야 카메라 이렇게 갑자기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을 동시에 보여준 하나의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9년간 또 이렇게 이물감이 많이 형성이 됐구나. 그 사이에 그렇죠. 우리 사회는 더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숙을 했고 북한은 옛날 고기에 멈춰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자, 들더라고요. 이제 감동을 가성비, 공유했으니까 가성비가 네네. 갑이었다고요? 뒷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송승환 총감독이 인터뷰를 네. 했어요. 예. 지금 이 개막식이 얼마 들었나? 또 이제 혹시 이거 모르면 돈을 퍼부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600억 들었습니다. 600억 원. 600억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엄청난 인해 전술 네.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대략 한 6천억 정도. 이야. 그럼 우리가 10분의 1 가격으로 예. 야. 이 화려한 개막식을 해냈다. 근데 네. 개막 그 베이징 개막식 때 또 페이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불꽃놀이. 네, 네, 그거 네. CG였었다는 아, 거 아니에요? CG였어요. 그 정말 그러고 진짜 황당한 뉴스였죠. 그리고 이 지난 동계올림픽 소치에서 때 보시면 예. 오륜기 하나가 안 펴져서 사륜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독일 어떤 차선전 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가 안 펴진 거 아니야? 막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어디? 네. 아유 말씀하시면 안 돼요. PPL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드론 오른기 쫙 펴지고.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 정말. 드론 완벽한. 동시에 띄운 거예요? 예. 그게 드론이잖아요. 드론이죠. 근데 네. 이게 더 놀랄 이야기는 이게 비둘기다. 실제 개막식 컨텐츠에 들어간 돈은 200억이에요. 야. 야. 왜냐하면 이 평창의 개막식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서울에서 뭐 여러 가지 물자 사람들을 공수하는데 운반비 운송비가 이런 엄청 거.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송승환 감독이 그 배우 네. 송승환이에요? 네. 그 배우 송승환입니다. 오. 우리 젊을 때 배우 난타의 송승환이고 송승환. 아. 네. 이미 예술 감독으로 이제 난타 등 또 우리 동문이에요 대학. 아. 어딘지 밝힐 순 없어요. 친하세요? 왜 대학에 갔니? 왜 대학에 가니? 친한 그런 위대한 분하고 제가 어떻게 친할 네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성비도 갑이었다. 네. 최고였다. 이게 확인이 됐고 그런데 MBC TV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붓다. NBC가 이 세계적으로 예. 이 올림픽의 이 미디어 공급권자예요. 네. 이 올림픽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거의 모든 경기 중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이번에 아주 망언 중에 망언이었습니다. 이제 선수단 입장인데 예. 일본 선수단 입장 때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주최국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2010년부터 2045년까지 한국을 지배했었다. 식민지 역사. 1945년. 참 2000이란다. 지금 이제 큰일 날 뻔했네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네. 이제 한국을 지배했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한국인들은 이 일본이 지배함으로써 얻게 된 문화적, 기술적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에 아마 고마워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막 뱉었습니다. 아주 네. 전형적인 식민사관이죠. 아니,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 출연자의 뒷배경을 조사해 보니 일본과 긴밀한 연결성이 있고 예, 일본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야. 이 친일본적인 행보를 해온 인물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네. 역사를 좀 몰라서 무지해서 내뱉은 게 아니고 굉장히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일본이 참여한 것에 일본을 조금 더 축혀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일본 로비가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정확히. 거의 그렇죠. 그렇다고 예. 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뭐 저거 저대로 결국은 조사하라 그러면 저거 일주일이면 털어요. 결국은 이 해당 해설위원이 결국 해고가 됐는데 네. 사실 저는 이 과정에서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지만 더 무섭게 느껴진 건 일본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아, 그렇지, 그거예요. 국제사회의 그 이 대목이에요. 무대에서 본인들의 그 식민사관을 정당화하고 이렇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밑 작업들을 해오고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량이 로비 네. 물량이 로비 비용 이런 게 우리가 외교에 쓰는 거에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워싱턴에 가면 왜 그 큰 벚꽃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갖다 다 심어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노력하고 있느냐. 그리고 식문화 같은 것들이 미국 드라마에서 스시라는 네. 게 얼마나 고급 문화로 그러네. 다뤄져요. 이런 것들도 굉장한 로비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스위스 우리도 융프라우에 올라가는 이제 산악 열차도 네. 일본이 이제 놔줬다 등등 뭐 전 세계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라는 게 세계 최고 경제 대국 일본과 중국을 우습게 정말 봐. 무시하는 나라는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대요. 근데 어쨌든 미국 중국하고 한국. MBC가 큰 잘못을 그냥 했는데 입만 열면 욕하고 그 우리 누리꾼들의 항의를 또 일방적으로 차단까지 했었습니다. 어허. 그러다가 소통도 안 한다? 예, 그러다가 IOC가 공식적으로 이거 문제 있다 정정해라라고 하자 사과 보도를 했으나 했는데 그 내용을 팩트를 오류라고 바로잡지 않았어요. 정정 그냥 보도를 안 했죠. 한국인들의 네.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에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이렇게 감성적인 사과를 했어요. 이거 앞으로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뭐죠 미스 USA인가 거기 회원들이 네. 집단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 NBC 그 당시 앵커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아니 지금 송승환 감독 얘기로 돌아가면 그 네. 로이터가 이제 퇴출됐어요. 개막식 취재에서. 왜 그러냐면 리허설 장면을 찍은 네. 사진을 사전에 보도해 버렸어요. 엠바고를 그래서 네. 그 성화를 최화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가는 그 장면을 바꿀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논란까지 그래서 나왔어요. 이렇게 상도이가 민감한 아니죠. 것인데 네. 지금 상도이. MBC는 네. 대형 이제 네. 왜곡된 오보를 냈고 네. 사실 영국 BBC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한반도기를 보도하면서 더 타임스. 제주도가 더 타임즈죠. 네, 더 BBC가 타임즈. 아니라 더 네. 타임즈죠. 더 타임즈가 이 우리 제주도의 원을 그려놓고 독도라고 하면서 이게 일본이 소유한 섬인데 한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분쟁이 있다. 정치적인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외교부가 해야 될 일도 네. 많고 또 하나는 만약에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외교부가 잘못해서 네. 조금 더 잘못한 건 아니고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만약 중국에서 그랬으면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과오를 했겠냐고요. 난징 그 대학살 대도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그렇죠. 그거를 일본군과
중국과 전쟁하다가 전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굉장히 달라진 한국적 지위를 망각하고 있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한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민간 그리고 기업 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네. 그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취재를 가보면 박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일본 기자들은 자기네 이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어해요. 굉장히 맞아요. 강해요. 그 일본 기자들은 네. 정말 쟤네들은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친정부가 아닐까 예, 싶을 정도로 질문하지 그렇게, 않아요. 예. 네.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앞두고 남남 갈등 이런 게 얼마나 국제적으로 그러니까요. 우리를 창피하게 네. 창피를 주냐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 공동 이 입장 취소해 달라고 해서 한 사람이 또 평창 올림픽 뭐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뭐 아우 나 이제 집에 가야지 빨리. 자, 어쨌든, 장윤성 기자님, 네.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쓰고 응원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게 Real news, fake news. 우리도 가짜 MBC처럼 뉴스죠. 네. Is it real news or fake news? fake news?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오보로 인해서 소동이 빚어진 건데요. 이 남자는 누구예요, 근데? 그 이 남자는 지금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북한 북한의 미남 배우인 리영호라는 인민 배우로 이제 추정이 모델로 돼요. 할 얼리 것으로. 영호는 그 유엔 대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리용호. 아, 리용호. 네, 리용호. 여기 리영호. 아, 젊으니까 영호. 젊어요. 67년생인가 68년, 그러니까 67년 영호. 하여튼 그때요. 60년대생이에요. 리영호. 예, 그래서 젊다. 근데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좀 황당한 뉴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회 특히 이제 이른바 그 보수 우익 세력이 창피한 수준인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소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동의 출발은 CBS, 이거 미국 CBS 아니고요. 한국의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기 노컷 뉴스. 예, 왜냐하면 우리가 NBC하고 MBC도 구분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CBS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사진 기사가 걸렸어요. 10일 날. 그러니까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진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 침소봉대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막 엄청나게 올렸어요. 야, 이런 거예요. 김일성 사진이 맞다. 김일성 가면이 명확한데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해야 되냐. 평창 올림픽을 거짓말 올림픽으로 만들 거냐. 진실 올림픽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막 비분관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계속 커져요.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장진영 변호사도 막 올려서 똑같은 얘기를 막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일파만파 커지니까 통일부가 북한에 직접 물어봤어요. 김일성 누구냐? 주석이 맞냐? 그 눈을 팠잖아요. 눈을 가면에. 파야죠, 가면은. 눈을 파고 했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CBS가 오보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기사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 노컷 뉴스가 아니라 예스컷 뉴스다 이러면서 정치적 외압을 받아가지고 마치 이 기사를 내린 것처럼 정치권이 또 왜곡을 해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이게 소란이 커졌고 계속 실검에 올라가고 뭐 이랬던 이슈인데요. 탈북자들이 와서 다 공의 확인을 해준 바 뭐냐면 그렇게 김일성이 상당히 신화적인 신격화, 존재, 우상화돼 있는 상황에서. 우상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가면으로 쓸 수도 없고 옛날에 보면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응원단이 왔을 때 이제 거리에 현수막인데 현수막이 비에 김대중 젖으니까 대통령과 울면서 김정은이 끌어안고. 악수하는 그거를 그렇죠. 뜯어 장군님이 지금 네. 비 맞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 뜯어서 울면서 뜯어서 안고 달려가잖아요. 가잖아요. 이제 이렇기 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할 무릎에 수가 놓고 없다. 막 이런 불경이다라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예, 1호 범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해석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응원의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컨텍스트를 그렇죠. 안 보고 악마의 편지만 하면 문제인데 네. 노래가 휘파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부른 게 휘파람이라는 노래 아니에요? 이 가수가. 휘파람을 아니, 그게 이 아니고 사람은 휘파람을 노래를 부르면서 미남 가면을 가면 딱 딱 쓰는데 네. 남자 이 노래의 화자가 남자로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연애 노래예요. 네. 북한의 네. 대중가요인데 네. 여자니까 남자처럼 남자 보내서 가면 네. 쓰는데 그렇죠. 이게 휘파람이 뭐냐면 복순이네 가사가 그렇죠. 이거예요. 복순이네 벌써 집 앞을 며칠째 지나다가 그런데 그렇죠. 그리움이 사무쳐 네. 사랑하는데 고백은 못하고 네, 네. 안타까운 이 남자가 네. 휘파람만 부는 휘파람. 거예요. 안타까이 네. 휘파람만 부네 이런 가사인데 아. 그 남자가 그 안타까이 휘파람을 부는 장면에서 이 가면을 네. 쓰고 노래를 이렇게 막 이제 율동을 그렇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 복순이를 지금 꼬시는 남자의 네.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젯밤에도 그렇죠. 네. 어젯밤에도 불었고 오늘도 부는데 네. 이 복순이는 넘어질 않는 거죠. 그렇죠. 벌써 며칠째 그런데 이게 그러는데. 김일성 주석의 가면이 등장할 맥락이 아니야 거기 지금. 그 휘파람 우리나라 가사로 분하면 네. 담배가게 아가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딱 그거 그 근데 컨셉이에요. 그게 나올 때 예. 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 박정희 대통령 가면 네. 씁니까? 이승만 대통령 가면 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담배가게 아가씨 나올 때 송창식 가면 쓰나? 아니 근데 정우성 가면이나 장동건 예. 가면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미남 배우의 아니 근데 가면.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이 얘기 같은데. 꼭 하는 3배 하세요. 아무 데서 하지 말고. 자,